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장 중반까지는 그나저나 괜찮았다가 장 후반에 제법 많이 밀렸죠.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이 거의 엄청나게 밀렸는데, 사실 많이 밀렸습니다. 한두 종목이 좀 올라가면 개별 이슈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들도 많이 밀렸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아침에 알려드린 대로 이 로봇 관련주, 삼성의 로봇 투자 관련한 로봇 관련주를 제한 나머지 섹터들이 제법 밀리는 상황이 되었죠.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가 있었죠. 이게 장 초반에는 사실은 매수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잘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역시 기관들도 매수세에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변심을 했고, 외인들이 매도를 했고, 역시나 개인도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 기관에서 방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밀려 있고, 특히 많은 실망하시는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닥 시장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코닥 시장도 이렇게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밀렸고, 기관도 약간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심하게 밀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됐죠. 이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 사실 예전에 이렇게 활발했을 때, 이 코닥 시장이 이제 주봉 차트인데, 예전에 시장이 그래 좀 활발했을 때, 막 이럴 때에 비하면 거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반토막도 더 나 있죠.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이제 피라고, 혈액이라고 보면, 결국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돈이 돌지 않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잠잠하고 조용한 시장이 됐고, 힘도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는 코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활발했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거의 반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의 체력이 엄청 약해졌죠. 외국인들의 이제 이렇게 크지 않은 물량의 매도세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특히 이제 변동성이 좀 시장 심한 상황이 됐고, 또 FOMC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외국인들이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들도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장기적인 추세가 깨지면 더 크게 깨져요. 자, 장기적인 추세는 우리 개인들이 깨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움직이는 주포들이 깨겠죠. 그 주포들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린 모르지만, 이 자리를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들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항상 34,000원, 5,000원대 여기에 좀 붙어 있죠. 따라 내일이 꽤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같은 날 이 자리에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 저점까지 하회할 수 있는데, 사실 밀릴 만큼 밀렸죠. 이주 지금 HL만 그런 건 아니고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특히 항상 제가 강조하는 주봉에서 5주선 회복과 돌파 안착이 엄청 중요하고, 회복과 돌파 안착하는 과정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5선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5주선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번 주에도 우선 찍는 찍하고 떨어졌고, 이번 주에도 있고, 이번 주는 HLB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 저점까지 깼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격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옆으로 가면서 모이고 있다가 오늘 같은 날 좀 양봉이 떠졌으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일단은 자리를 살짝 깨는 좀 불안한 상황이 됐고, 투자자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좀 제법 많이 매도했죠. 거의 30만 주 가까이 매도했고, 이번 달 한 달을 좀 지켜봐도 거의 90만 주 가까이 한 달에만 89만 주 가까이 매도세가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대부분이 다 공매도로다가 좀 심하게 매도를 치는, 공매도 굉장히 얄미워 죽겠는데 어차피 어쨌거나 공매도를 계속 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함만 가지고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이 외국인들이 좀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이렇게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아직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일도 물론 제가 살펴보겠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HLB 생명과학도 이전 저점까지 밀릴 수는 엄청난 위험성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위험하고, 우리가 이런 주식을 다시 사더라도 절대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면 안 돼요. 아직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서 5주선 돌파 안착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사야 어느 정도 추세가 안정됐다고 보는 건데, 일봉에서는 아직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꽤 많은 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HLB 매도세를 좀 봐도 한 달 내내 좀 매도세가 좀 있는 편이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팔았죠.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나 26만 주 가까이 팔았고, HLB도 거의 89만 주 이렇게 매도를 했고, 이 HLB 생명과학도 보시게 되면 이번 달 한 달 내내 96만 주 정도,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매도했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공매도에 관한 부분이 좀 크죠. 넥스사이언스도 좀 밀리긴 했는데, 월봉에서
이 친구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잘 올라가다가 추세가 하향인데 다행히 저번 달에 10개선 지켜졌고 이번 달에 요 강간에 있긴 해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5선에 딱 붙어 있어서 역시나 넥스 사이언스도 내일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고 일봉에서 제가 21선 찍고 나갈 때가 좋다고 그랬죠. 자, 내일 같은 날 21선 위에서 찍고 나가주면 다행히 이제 주식이 꽤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지만 21선 생명선을 깨면 크게 위험할 수 있어요. 넥스 사이언스도 투자자별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 기관들이 이틀 만에 좀 변심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세 개 다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를 좀,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주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15,000원대에서 14,500원대로 전환가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 수가 또 늘어나게 되고 약간 부담을 좀 갖죠. 월봉에서 보면 일단 20개월 선 저번 달에 깼기 때문에 이 친구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특히 이번 달에 아직 거래일이 많이 남았지만 이번 달 거래량 20개선 돌파 안착해주고 돌아나가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고 깨게 되면 추가로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봉에서도 5호선을 돌파해준 측하다 못 돌파해줬는데 역시나 이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외국인이 하든 기관이 하든 이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합니다. 투자자 매도 동향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있었는데 그래도 기간이 근간에는 조금씩 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세가 심하진 않지만 그러나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고 월봉에는 추세가 아직은 하향이라는 거, 이 우상향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HLB 테라퓨틱스가 많이 떨어졌는데 뭐 크로스로 많이 떨어져 있어도 역시 장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5개선 이해는 잘 있고요. 주봉에서 이전 변곡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이거 빨리 못 돌려놓으면 다시 한번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HLB 테라퓨틱스도 5개선 위에 있긴 해도 역시나 HLB 그룹주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이 친구도 말고 제약바이오주죠.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한 30 몇 프로, 40% 가까이 예상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HLB 파워를 보면 20개월 위에 이렇게 잘 위에 있습니다. 역시 이 가격을 깨지 않고 돌아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는 5선 위에 있죠. 일단 추세는 턴을 해놨어요. 따라서 5선만 이탈하지 않는 아직 홀딩 개념이 맞습니다. 일봉에서도 21선이 생명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HLB나 HLB 생명과학 이런 패턴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봉에서 먼저 장악해줘야 될 21선조차도 장악을 못해주고 있죠. HLB 같은 경우에 추세가 상향하다가 이렇게 노란 선이 이 시장을 장악해줘야 되는데 약간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고 거래량이 늘면서 장악, 돌파, 안착 이래야 비로소 추세의 턴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HLB 생명과학도 전혀 21선을 장악해주지 못하죠. 항상 주가가 21선 아래 그러니까 생명선이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반드시 주식의 상승 과락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이걸 보장해 준다면 이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식을 매도를 할 건지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고 또 하나가 바로 추세를 결정짓는 많은 걸 보여주죠. 이렇게 되니까 추세가 하향이구나. 지금 사실은 추세가 하향이다가 옆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전부 다. 이 과정 멈춰줘야 되는데 좀 멈춰주지 않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먼저 줄어야 돼요. 왜 이렇게 공매도를 때리는지 몰라도 사실 공매도 때리는 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아직 한정돼 있다는 거죠. 코스닥 150에 한정돼 있고 코스피 100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회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때리는 경우도 많고 제 생각입니다. 나누된 나노코박스가 지지부진한 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보기에 너무 과하게 무너졌죠. 예전 자리까지 다 왔는데 이제 주 무기인 리보세라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좋은 호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큰 기대감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언제까지만은 쭉 올라가지만은 않듯이 언제까지만 쭉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옆으로 가게 되고 기간종을 하게 되고 돌아 나가니까 하루하루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꼭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단지 중요한 건 추가로 매수하려고 할 때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 추세를 턴해놓고 최소한 21선이라도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와중에 추가로 매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도 크게 고생하셨고요. 어쨌거나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